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의 아재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네요. 어제 스레드나 커뮤니티에서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스레드나 커뮤니티에 없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짧은 내용이라 이 마누스가 채팅 모드를 무제한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홍보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하는 기능은 무료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구글에서 훈련을 받은 모델이라고 해요. 어떤 모델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크웬하고 클로드 3.5 소넷과 3.7 소넷을 고려한다고 인터뷰에서 이 CEO가 밝힌 적이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일단 구글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무제한으로 채팅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서 이게 에이전트 모드이고요. 그래야 이게 생성이 됩니다. 도구가 슬라이드나 자동화하는. 그리고 여기 있는 점 3개가 있는 이 부분을 사용을 하면은 무제한으로 채팅만 여러분들이 무제한으로 하실 수가 있고, 채팅의 결과를 나중에 에이전트 기능으로 슬라이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자동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은 추가로 하는데 하루에 300크레딧씩 주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얻을지에 대한 것은 구상이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는 항상 그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단신 정보를 꿀팁이나 단신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픈 AI에서 테스팅하는 에이전트 데모 버전을 오픈소스 코드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CUA 모델과 쿠아 모델과 컴퓨터 사용 도구를 사용해서 프론트 엔드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백엔드까지는 아니고요. 프론트 엔드에서. 그래서 플레이라이트, 이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플레이라이트를 사용하여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실행하고 테스트할 웹 앱으로 이동합니다. 쿠아 모델은 제공된 테스트 케이스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가 완료될 때까지 인터페이스에서 작업을 실행합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빠른 정보를 몇 가지 전해드리고 항상 본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서 인공지능 뉴스를 초반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소식이 이 제미나이 스레드에 제가 10분 전에 올린 건데요. 구글에서 직접 올린 프롬프트가 있어요. Make me a beautiful particle based 이렇게 가지고 수학 공식에서 영감을 받은 프랙탈 효과를 3D와 이 대칭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무한 반복되는 파티클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저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쁘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을 프롬프트를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변경을 하시면은 더 예쁜 것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신인데 미드저니 비디오가 지금 오픈이 공개적으로 되지는 않고 랭킹 사이트에서 테스트 미드저니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퍼블릭 공개를 하기 이전에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자기들이 약 20몇 가지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모델을 출시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 미드저니 웹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꽤 괜찮습니다. 역시나 미드저니의 제일 강점이 미학적인 건데 미학적인 부분에서 기존의 비디오들에서 보는 느낌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미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드저니를 제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퍼라이트의 창업자인 매슈먼인데요. 이분은 그 700억 개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이랬던 분이세요. 근데 O3 프로를 여러분이나 저나 사용을 못하니까 이 사용자 경험으로 이분이 트윗에 올린 겁니다. O3 프로에 대한 첫인상은 일상적인 코딩 모델이 아니라 초인적인 연구자나 또 체계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스스로 놓칠 수 있는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이 Illusion of Thinking이라고 해서 애플이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거는 작년에도 발표했어요. 작년에도 GPT-o1이 나오고 추론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애플에서 연구자가 작년에 본 논문과 동일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애플에서 작년에도 나와서 작년 10월 달에 제가 영상
바탕으로 애플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학습을 시킨, 패턴 매칭을 시킨 진정한 추론 모델이 아니라 학습 매칭 모델이다, 이런 논조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진정한 추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반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저니가 헐리우드의 스튜디오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디즈니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고소를 당했다고 해요. 이게 예상은 한 건데,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Illusion of Thinking, 추론의 환상이냐, 아니면 이 논문이 O1까지만 모델을 테스트를 했어요. 애플에서 논문을. 그리고 O3와 O3 프로는 결정적인 부분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GPT를 많이 비난하는 영상을 많이 올려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단편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애플의 논문이 완전히 또 가짜다,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참고할 점이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하노이 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하노이 탑이라는 게 뭐냐면은, 베트남 하노이에 한 사원의 성녀들이 있고 64개의 황금 원반이 다이아몬드 기둥에 꽂혀 있다. 성녀들이 이 원반들을 모두 옮기면은 세상이 끝난다는 전설인데요. 1883년 프랑스 수학자 에드와르 리카가 발명을 한 건데, 목적은 죄기적인 사고, 요즘 AGI가 나오고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자꾸 거론이 되면서 재기적인 사고를 통해서 O3 모델, 추론 모델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학습하는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진화한다는 게 조금씩 보인다고 했거든요. 최근의 모델들에서 특징이. 그래서 클로드 3.7, 클로드 4 소넷과 오퍼스가 나오면서 자기 모델을 변경하려는 사용자의 시도를 알아차리고 협박 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저항하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그래서 상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앞으로 더 보완적인 부분,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과 전설 항목은 애플의 논문과 이 하노이의 탑이라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세 가지 절대 규칙이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기고, 크기 순서는 큰 원반은 절대로 작은 원반에 올려놓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원반을 시작 기둥에서 목표 기둥으로 완전히 옮기는 걸로서 과제가 끝나는, 그래서 세 가지 절대 규칙 항목은 애플의 논문과 O3 프로의 AI 추론 능력 비교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의 논문의 주요 핵심 내용을 하면 GSM 심볼릭 실험에서 GSM 8K 수학 문제의 이름과 숫자를 체계명으로 변경하고 이런 내용으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의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O1 프리뷰 모델과 O1 미니 모델, 겜마 90억 개 모델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의 P3 미니 모델이에요. 비교적 한 6개월 정도에 나왔던 모델을 테스트로 해서 GSM과 GSM 심볼릭으로 했을 때는 성능의 차이가 그다지 낮지 않았는데, 이 GSM 애플에서 테스트한 시험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나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65.7%. 그리고 실패 사례를, 키위 문제를 보면은 원본 문제가 올리브가 금요일에 키위 44개, 토요일에 58개를 땄다, 일요일에 금요일에 2배를 땄다, 총 몇 개냐 하는 이런 시험을 애플에서 만들어서 낸 겁니다. 그런데 O1 미니는 오답을 냈고 또 정답은 190개라는 거예요. 테스트 하노이 타워라는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걸 가지고 실험을 추론 모델에 한 겁니다. 클로드 3.7 싱킹 모드와 3.7 일반 모드, 그리고 딥시크 R1 O1 미니를 했었는데 N3,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100% 다 성공을 했고, 5단계에서 3-1 스텝에서는 클로드 3.7 소넷은 실패를 했고 O1 미니는 실패를 했고, 8번째 단계에서는 클로드 3.7 싱킹 모드가 20%, 그리고 딥시크 R1이 40%, O1 미니가 30%였어요. 그런데 10단계에 가니까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0%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 추론 포기 현상이 있는데요.
놀라운 방해는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추론 토큰의 사용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복잡해지면 오히려 토큰 사용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너무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O1 미니 패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계점 도달 시에 싱킹 토큰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64K 토큰 한도의 20%도 사용하지 않고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수록에 인공지능도 골치 아픈 문제에서는 적게 생각하고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과제를 주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엉뚱한 대답을 놓거나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인 추론 포기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애플에서 정확한 하노이 탑의 알고리즘을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R1과 클로드 3.7 모두 알고리즘을 제공 후에도 동일한 지점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의 알고리즘을 퓨샷이라고 하죠. 퓨샷은 정답의 예시를 주면은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주 절대적인 기본 프롬프팅 원칙이고 학습 기법인데 그 원칙이 안 통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정답을 알려줬음에도 동일한 지점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행을 안 하고 어려운 과제에 골치 아픈 거는 인공지능도 포기를 해버린다는 현상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인공지능이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추론 모델의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역전의 반전의 또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서 보실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O3 프로가 나와서 O3 프로로 이걸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기니까 소요 시간이 19분이 걸려서 1023스텝의 하노이 10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애플 테스트 모델들은 8단계에서 모두 실패를 했는데 O3 프로는 10단계 1023의 스텝이에요. 스텝까지 19분간 지속적으로 사고하면서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4배 더 복잡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노이 탑의 10단 완벽 해결 항목은 애플의 논문과 O3 프로의 AI 추론 능력 비교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시사점은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테스트 조건은 학술 논문 에이전트 오브 체인지를 가지고 논문의 이해와 AI 에이전트 설계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결과는 13분 15초에 완성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재기적인 자기 개선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학습된 내용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학습된 지식을 융합해서 자기 개선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논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재기적인 자기 개선 루프를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 파이썬 설계 클래스와 메소드를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추론을 넘어 지식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응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메타 추론 능력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다. 뭐 그렇다고 100% 확신은 아닙니다. 그런 징조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의 요약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항목은 애플 논문과 O3 프로의 AI 추론 능력 비교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5가지의 결정적인 애플 테스트와 O3 프로의 결과로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라는 거죠. 이 정량적으로 비교하면 하노이 탑 최대 해결은 8단계에서 애플의 테스트에서는 실패했는데 O3 프로는 10단계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복잡도 증가 시에 기존 모델들은 급작스러운 포기를 했는데 이거는 O3 프로는 19분간을 지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 투자 패턴이에요. 토큰 사용량이 역설적으로 감소했다고 들었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비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주지를 않거든요. 기존의 모델들은 무제한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그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어느 정해진 시간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시간 비례해서 성능이 향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팅 파워가 강하고 오랫동안 생각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O1이나 클로드 3.7 소넷이나 이런 모델들이 사용 시간을 비용 때문에 LLM 회사들이 제한시켜 놓은 것을 현재의 모델의 성능도 긴 시간의 컴퓨팅 파워를 준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능,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지식을 가지고 다시 융합하는 재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구 활용인데 이 애플 테스트 모델들은 순수 언어 모델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O3 프로에서는 다중 도구를 통합해서 인공지능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순수 언어 모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뭔 의미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계산기를 쓴다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 때 계산기를 쓰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간접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테스트의 특징은 즉시 반응형 추론이에요. 빠른 답변을 요구한다는 거죠. 제한 시간을 두고 빠른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부 도구 접근을 사용을 불가를 한 겁니다. 뭐냐면은 파이썬 코드를 사용한다든가 코딩 기능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계산 기능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데이터 분석 기능과 같은 다른 툴은 사용하지 않고 순수 언어 모델만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LLM이 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능력치를 제한해 놓고 테스트를 했다는 조금은 어떤 면에서 나쁜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애플이 지금 인공지능 AI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유저로 하여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니까 폄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나름의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는 겁니다. 이 논문이 두 번째 나와요. 기존에 있는 LLM의 추론 모델들을 반박하는 진정한 추론 모델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계점에서의 갑작스러운 폭이라고 했죠. 이거는 LLM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분석해 보면은 몇 번 이내에 답을 하고 몇 번까지만 생각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토큰 소모량이 전력 소비량과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시켜 놓거든요. 사용자 경험이 또 빠른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적당한 밸런스를 맞춘 지점에다가 세팅을 해 놓는데 그런 부분에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패턴 매칭의 한계를 노출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가 제가 지금으로서는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O3 프로를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이 트윗이나 SNS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O3 프로를 $200를 주고 사용하실 분들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든다든가 연구하거나 이러지 이 인플루언서 SNS나 이런 거 크리에이터로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가진 사람들,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화를 하고 하는 분들이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직접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굳이 SNS에 가서 이게 좋다 뭐다 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영업 비밀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O3 프로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O3 프로는 장시간 숙고하는 추론 모델이다. 그리고 다중통합 도구, 웹 검색과 파일 코드 분석, 코드 실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스러운 능력을 보였다는 점이고요. 실제 사용 시나리오는 실용적으로 인간이 쓰는 방식과 그 유사한 거죠. 물론 시험을 칠 때는 계산기를 사용하면 큰닝이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계산기를 써도 큰닝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점진적인 개선과 완성,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하면서 결국은 목표 과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도달했다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발견은 애플은 O3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1월 발표한 이 애플의 Illusion of Thinking은 O3 모델과 O3 프로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O3 모델도 상당한 추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GPT를 쓸 때는 O3 모델로만 씁니다.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당 200회라는 굉장히 넉넉한 하루에 30회 이상을 채팅을 할 수 있는데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할 때 저는 O3를 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 결과들이 의미하는 건 애플의 논문이 무조건 틀렸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애플의 논문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O3 프로도 순수 언어 모델 상태에서는 테스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추론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었다는 점과 애플에서 만든 이 벤치마크 테스트 부분에서의 취약성, 그러니까 또
19분 하노이의 탑 해결이 일관되게 재현되는지는 O3 프로가 불명하고 과학적 은밀성, 통제적 실험 환경의 중요성이라는 부분, 이런 점 때문에 애플의 논문이 무조건 무익하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O3가 프로가 보여준 진전, 나아진 효과, 개선 효과, 그리고 진보된 내용은 시간을 투자를 역시 많이 하면은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추론 모델이 나오고 나서 벤치마크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추론을 확장해서 컴퓨팅 파워를 증가시킨 모델과 그록3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델들이 시간을 더 할당하는 컴퓨팅 파워를 증가시키면 성능이 월등히 10%, 20%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간적이 충분하다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20짜리 모델들도 컴퓨팅 파워만 충분히 제공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성능보다는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하노이 10단계를 연속적인 논리로 실행해서 성공을 했고, 단일 모델의 한계를 시스템 통합으로 순수 언어 모델이 아니라 O3 프로가 가지는 코딩 능력과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걸 극복을 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실제 사용 환경과 그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논문도 의미가 있고, O3 프로가 나와서 O3 프로의 인간다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적용하는, 스스로가 적응하고 스스로 개선시키고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나왔다는 점에서 특이점의 약간의 일부분에 인간에 닮은 능력이 출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1에서 질문 2, 질문 3,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답하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O3 프로의 애플의 GSM2 테스트를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순수 모델의 성능은 어떨까? 19분의 사고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다른 복잡한 논리 문제에도 일관된 성능을 O3 프로가 보일까? 결국은 진정한 추론인가 고도화된 패턴 매칭인가 하는 점이죠. 그런 것은 특히 중국의 LLM 모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심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영상에서나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크에 특화된 유형의 문제들, 테스트 문제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을 경우에 벤치마크 점수가 실제로 다양한 사용 분야와 달리 점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내용일지 이거는 좀 더 지켜보는데, 여하튼 O3 프로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진전되었다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양쪽 다 모두 부분적으로 옳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틀렸다 나았다라는 게 아니라 다 향후의 연구 방향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추론의 환상과 추론의 현실이라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가졌으면 한 바람에 밤늦게 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조금이나마 LLM 모델을 사용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얻으셨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에 새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